많은 분들이 한국의 KF-21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전투기다. 가성비가 괜찮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전투기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한국은 굳이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가? 돈만 있으면 F-35를 살 수 있는 시대에 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판도 각오해야 하는 길을 갔는가? 이 질문을 처음 던진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분석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료를 파고들수록 생각을 바꿉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 오늘은 한국이 하늘을 얻은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야기는 무기 자랑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현실을 직시하고 끝까지 버틴 기록입니다.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딱 1초만 시간 내서 부탁드립니다. 제1장 의문의 시작. 브렌트 이스트우드는 워싱턴 DC의 작은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인 그는 수십 년간 전투기를 숫자로만 분석해왔죠. 추력 대비 중량, 레이더 반사 면적, 작전 반경. 그에게 국가의 의지란 엑셀표 속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화면에는 KF-21 보라매의 시험 비행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회색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장면이었죠. 이스트우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나의 야심찬 프로젝트군. 그의 책상 위에는 각국의 전투기 개발 실패 사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인도에 지연된 테자스, 일본의 복잡했던 F-2 개발 과정, 그리고 수많은 중견국들의 좌절된 꿈들이었죠. 이스트우드는 처음에 KF-21을 그저 또 하나의 정치적 자존심 프로젝트로 치부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왜 굳이 독자 전투기인가? 그의 의문은 타당했습니다. 이미 F-35라는 완성형이 존재하는 시대였으니까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동맹국이라면 접근도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장 어렵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길을 택했죠. 이스트우드는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북쪽에는 핵무장을 완료한 적대국이 있었고 서쪽과 동쪽에는 강대국의 전략 경쟁이 맞물린 공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실험적 전투기는 위험한 도박처럼 보였죠. 그는 국내 여론용 구호 정도겠지. 자주 국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과잉 자신감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우드는 자료를 파고들수록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개발 일정표를 보면서 그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죠. 2010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명확한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블록 1, 블록 2, 블록 3로 이어지는 진화 계획이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의 실패 사례와 비교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중견국들은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다가 좌절했죠.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거나 예산이 폭증하거나 정치적 의지가 꺾이거나.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단계별로 나누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이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트우드는 2022년 첫 비행 이후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00시간의 비행 시험이 단 한 번의 치명적 사고 없이 진행됐습니다. 항공기 개발에서 이 정도의 안정성은 이례적이었죠.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이스트우드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왜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로 말이죠. 그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안보 환경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제2장 관찰과 경위. 2024년 가을 경상남도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활주로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은 요란하지 않았죠. 기념식도 과장된 슬로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시험 비행과 꼼꼼하게 기록되는 데이터만이 있었습니다. KF-21 시제기가 5번째 착륙을 마쳤습니다.
지상 요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기체를 점검했죠. 테스트 파일럿 김소령은 조종석에서 내리며 엔지니어들에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세 번째 기동에서 약간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엔지니어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태블릿에 메모했습니다. 특별한 당황도 과도한 걱정도 없었죠. 그저 다음 단계를 위한 루틴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스트우드가 사천을 방문한 것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경납고 앞에서 KF-21을 처음 직접 마주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달랐죠. 기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외형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F-35를 닮았다고들 하는데 옆에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렇습니다. 속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스트우드는 그 말의 의미를 곧 이해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이스트우드는 방위사업청의 기술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KF-21의 상세한 스펙이 표시되고 있었죠. 레이더 반사 면적입니다. 발표자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프에는 여러 전투기들의 RCS 수치가 비교되어 있었죠. KF-21의 수치는 프랑스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F-35급은 아니었죠. 이스트우드는 손을 들었습니다. 왜 완전 스텔스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자는 잠시 멈췄다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완전 스텔스는 막대한 비용과 운용 제약을 수반합니다. 대신 우리는 생존성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택했죠. 이스트우드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선택이었던 것이죠. 한국은 스텔스를 신화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적 레이더에 완전히 보이지 않게가 아니라 늦게 보이게 만드는 방식을 택했죠. 그 차이는 컸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처럼 다층 방공망이 촘촘한 지역에서는 완전 스텔스보다 지속 운용 능력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최고 속도는 마하 1.8 이상입니다.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쌍발 엔진 구조, 다목적 무장 탑재 능력,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제어 시스템. 하나하나가 최신 기술이었지만 어느 하나 과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트우드는 메모를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누군가를 압도하기보다 버티고 반복하고 지배하는 기체구나. 브리핑이 끝난 후 이스트우드는 발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상적입니다. 과장 없이 현실적이군요. 발표자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1990년대의 KF-X 사업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이루려 했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걸음씩 확실하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이스트우드는 이 프로젝트가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험 비행 데이터실에서 이스트우드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0시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안전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항공기 개발에서 이 정도의 무사고 시험 비행은 이제 실전에 투입해도 된다는 무언의 합격 통보였죠. 그날 저녁 이스트우드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점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말하는 완성은 항공기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진화 가능한, 지속 가능한, 그리고 독립적인 시스템 말이죠. 이스트우드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구현이라는 것을요. 제3장 비웃음과 반격. 워싱턴으로 돌아온 이스트우드는 동료 분석가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가 KF-21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죠. 결국 엔진은 외국산 아닙니까? 한 동료가 냉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완전 스텔스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F-16의 업그레이드 버전 아닙니까? 또 다른 이가 거들었습니다. 수출은 말뿐일 겁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도 삐걱거리고 있다던데요. 이스트우드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논리는 익숙했죠. 많은 국가들이 바로 이런 비판 앞에서 좌절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게 있습니다. 이스트우드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엔진 문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죠. 화면에 첨단 항공엔진 개발 프로젝트 자료가 떴습니다. 2027년부터 2040년까지 34억 달러 투입, 목표 추력 24,000 파운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계약자이고 공군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2040년이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스트우드는 고개를 저었죠. 오히려 현명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엔진을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KF-21의 수명 중반에 맞춰 국산 엔진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수십 년간 자율적 개량이 가능해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스트우드는 계속했습니다. 이건 따라잡기가 아닙니다. 버티기 전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시간을 두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한 동료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KF-21이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스트우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에 달렸습니다. F-35를 능가하느냐는 질문이라면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되느냐는 질문이라면 예입니다. 2025년 봄 이스트우드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KF-21의 무장 통합 일정이 1년 반이나 앞당겨졌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즉시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무장 통합은 보통 가장 지연되는 부분인데요.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장 통합을 별도 프로젝트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체 개발과 동시에 진행했죠. 4억 7,200만 달러를 투입해서 말입니다. 이스트우드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MBDA의 스피어와 메테오, GBU-12 레이저 유도폭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GBU-56 합동 정밀 유도폭탄, 그리고 개발 중인 한국형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까지 2028년까지 모든 무장이 통합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스피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터보제트 엔진과 다중 센서 시커를 탑재한 이 공대지. 미사일은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시거리 밖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했죠. 이스트우드는 군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KF-21이 이런 무장을 갖춘다면 단순한 요격기가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접 항공 지원 능력은 지상군 보호에 결정적이었고 이는 전술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변화였죠. 며칠 후 이스트우드는 1945 편집장에게 기사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KF-21을 제대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지한 프로젝트입니다. 편집장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F-35 킬러라도 되나요? 이스트우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킬러가 아닙니다. 대안이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대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배신과 각성. 2024년 2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공식 서한이 떠 있었죠.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 공동 개발 분담금 지불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협약을 맺고 시작한 사업인데. 담당 국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이미 약속한 금액의 절반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 요구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공동 개발이 아니라 기술 습득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개발 비용의 20%를 분담하기로 한 핵심 협력국이었죠. 그 돈으로 추가 시제기를 제작하고 시험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양산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예산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손을 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개발비를 단독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석 엔지니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지니어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인도네시아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2000시간 비행 시험도 마쳤고 무장 통합도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혼자서도 갈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엔지니어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공군이 발주 물량을 확정하면 양산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수출 계약이 하나라도 성사되면 개발비는 충분히 회수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필수가 아닙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차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재협상을 시도하되 그들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프로젝트입니다. 그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 2024년 3월 필리핀 마닐라의 국방부 청사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 앞에는 3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미국의 F-16, 스웨덴의 그리펜, 그리고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었고 영공 방어 능력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죠. 참모총장이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F-16이 대당 6천만 달러, 그리펜이 5,500만 달러입니다. KF-21은 아직 정확한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정치는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참모총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술 지원은요? 미국은 제한적입니다. 스웨덴은 적극적이고요. 한국은 완전한 기술 지원과 함께 정비 인력 교육까지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장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죠.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운용 능력까지 함께 이전하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필리핀 공군 실사단 5명이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테랑 전투기 파일럿과 정비 전문가들이었죠.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가 그들을 경납고로 안내했습니다. KF-21 6호기가 정비를 받고 있었죠. 필리핀 실사단장이 기체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날 실사단은 시험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며 실사단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흘간의 실사를 마치고 마닐라로 돌아간 실사단은 참모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KF-21은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 적합합니다. 참모총장은 결심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께 KF-21 도입을 건의하겠습니다. 제5장 대결의 시간. 2024년 4월 뉴델리의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 본부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죠.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테자스 개발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도가 30년 넘게 공들여 개발한 자국산 전투기였죠. 반대편에는 해외 도입을 주장하는 공군 실무진이 자리했습니다. 공군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테자스는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파키스탄과의 공중전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죠. 테자스 개발 책임자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파일럿의 숙련도 문제였습니다. 기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아닙니다. 레이더 성능과 전자전 능력에서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손을 들어 정리했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객관적 평가입니다. 해외 도입을 고려한다면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공군 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추가 도입, 미국의 F-15EX, 그리고 한국의 KF-21입니다. KF-21이요? 네. 최근 필리핀이 도입을 검토 중이고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차관이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테자스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준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세대 앞섭니다. AESA 레이더 향상된 항전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즉시 양산 가능한 상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테자스 개발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격차가 현실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테자스 개발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항변했습니다. 우리가 30년간 투자한 기술을 버리고 외국 전투기를 사자는 겁니까? 그게 자주국방입니까? 차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주국방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능력입니다. 우리는 감상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날 밤 인도 국방부는 KF-21에 대한 공식 정보 요청서를 한국에 발송했습니다. 동시에 실사단 파견을 타진했죠.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접한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며칠 후 인도 실사단이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실사단보다 훨씬 까다로웠죠. 모든 걸 의심하고 모든 걸 확인하려 했습니다. 한인도 장성이 엔진실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엔진은 미국제 아닙니까? 그럼 결국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2030년대 중반부터는 국산 엔진으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은 이 전투기를 팔 때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인도 실사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라팔을 도입하면서 프랑스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경험했었죠. 미국제 무기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험 비행을 참관한 후 인도 실사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30년간 이루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10년 만에 해냈군요. 그 말에는 부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도 실사단은 일주일간의 실사를 마치고 돌아갔죠. 그들의 보고서에는 한 문장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KF-21은 테자스의 대안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한편 2024년 5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KF-21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국가정보원 차장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포착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협력업체 중 한 곳의 직원이 중국 측 인사와 수차례 접촉했습니다. 어떤 정보가 넘어갔습니까? 스텔스 코팅 기술과 레이더 설계도로 추정됩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즉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이 모였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 엔지니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가안보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엔지니어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스텔스 코팅 기술이 유출됐다고 해도 그건 일부분일 뿐입니다. KF-21의 진짜 핵심은 통합 시스템에 있습니다. 개별 기술을 안다고 해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국가안보실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최고 기밀로 관리합니다. 동시에 보안 시스템을 전면 강화하고 유출된 기술은 즉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제육장 시험의 순간 2024년 여름 인도 뉴델리의 한 국방 전시회에서 이스트우드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인도 공군 관계자들이 KF-21 부스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한인도 장성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에게 질문했습니다. 테자스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담당자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테자스는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KF-21은 다른 세대의 기술을 적용했죠. AESA 레이더 향상된 항전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즉시 양산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스트우드는 옆에서 그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인도 장성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것이 보였죠. 전시회장 반대편에서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대표단도 KF-21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스트우드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KF-21을 보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F-35는 너무 비쌌고 너무 많은 정치적 제약이 따랐습니다. 중국제나 러시아제는 신뢰할 수 없었죠. KF-21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실전 검증된 기술에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끈이 적었죠. 전시회가 끝난 후 이스트우드는 인도 군사 전문지 뉴스 18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KF-21이 인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스트우드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테자스보다 더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F-35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가성비라는 단어가 군사 장비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중요한 요소죠. 인터뷰 기사는 다음 날 대서특필됐습니다. 테자스보다 치명적이고 F-35보다 저렴하다는 도발적인 헤드라인이었죠.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이 언론에 흘러나온 것입니다. 2024년 7월 한 국제 군사 전문지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KF-21 기술, 중국으로 유출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죠. 서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당은 정부를 맹비난했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에서 진행 중이던 수출 협상은 즉시 중단됐죠.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기술 보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KF-21 도입 논의를 보류합니다. 인도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스트우드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즉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죠. 사천에 도착한 이스트우드가 본 것은 의외의 광경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납고에서는 여전히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기술 유출 때문에 난리인데 괜찮습니까? 선배 엔지니어는 렌치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출된 건 과거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트우드는 방위사업청 차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차관은 솔직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합니다. 보안에 허점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협력업체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했고 유출된 기술은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스트우드가 물었습니다. 수출 협상은 어떻게 됩니까? 차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무엇이 유출됐고 어떻게 대응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스트우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를 대하는 한국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였습니다. 일주일 후 필리핀 국방부가 먼저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 측의 투명한 대응을 높이 평가합니다. KF-21 도입 협상을 재개하겠습니다. 인도도 이틀 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됐죠. 한국이 문제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입니다. 이스트우드는 사천 경납고 앞에서 KF-21을 바라봤습니다. CJ 8호기가 막 착륙한 참이었죠. 테스트 파일럿이 조종석에서 내리며 엔지니어들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다음 시험 비행 준비하시죠. 이스트우드는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건 정치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였죠. 그날 밤 이스트우드는 호텔방에서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KF-21 보람에
위기를 넘어 신뢰를 얻다였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나아가는 국가의 이야기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사천의 활주로에서 다시 KF-21이 이륙했습니다. 회색 기체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제7장 승리의 전조. 2025년 11월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나란히 앉아 계약서에 서명했죠. KF-21 보람의 12대 도입 계약이었습니다. 총액 6억 달러 기술 지원과 정비 인력 교육 포함 2028년부터 인도 시작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반자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늘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력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트우드는 취재진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서명식이 끝난 후 이스트우드는 한국 방위사업청장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수출 계약입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청장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KF-21이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중견국들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나라들에게 자주 국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트우드는 그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스트우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개발 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본격 시작될 국산 엔진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센터장이 그를 시험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터빈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KF-21의 미래 심장입니다. 목표 추력 24,000파운드, 2035년 시험 비행, 2040년 실전 배치입니다. 이스트우드가 물었습니다. 15년이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센터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엔진은 서두를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죠. 우리는 확실한 성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2040년이면 KF-21 블록 3가 나올 시기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죠. 이스트우드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화려함보다 지속 가능성을 택한 것이죠. 센터를 나서며 이스트우드는 센터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센터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T-50 고등 훈련기를 만들었고 KF-21을 하늘에 띄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해냈죠.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 확신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묵묵한 결의만 있었죠. 2026년 1월 인도 뉴델리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KF-21 도입을 공식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발표였습니다. 테자스 개발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현실을 선택했죠. 인도 국방부 차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우선합니다. KF-21은 현재 인도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만약 도입이 결정되면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도 협의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 방산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도는 세계 3위 규모의 방산 시장이었죠. 그들이 KF-21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국 전투기가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서울 국방부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보고했습니다. 인도가 원하는 기술 이전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엔진 기술까지 요구하고 있죠. 국방부 차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선과 지켜야 할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이 제안했습니다. 단계별 접근은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완제품 수출, 이후 부분 조립, 최종적으로는 라이선스 생산. 하지만 핵심 기술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인도는 중요한 파트너지만 우리의 기술 주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이스트우드는 서울 남산타워 근처 카페에서 한국 국방 전문가와 만났습니다.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성과가 나올 줄은 몰랐죠. 필리핀에 이어 인도까지. KF-21이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스트우드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은 것. 우리는 처음부터 F-35 킬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라고 말했죠. 그게 먹혔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들에게는요. 이스트우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경험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약소국의 아픔을 아는 나라가 만든 전투기. 그것이 KF-21의 진짜 경쟁력이었죠. 밤늦게 이스트우드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9포 T5에 게재할 최종 기사를 작성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개월간 모은 자료들을 펼쳐놓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람에 F-35와 F-16의 강력한 경쟁자. 그는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 KF-21을 또 하나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치부했다. 하지만 틀렸다. 이것은 한국가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필연이었고 그 선택은 옳았다. 제8장 하늘을 되찾다. 2026년 1월 이스트우드의 기사가 19포 T5에 게재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언론에 밝혔습니다. KF-21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임 체인저입니다. 중견국들에게 F-35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도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다소와 스웨덴 사브가 각각 라팔과 그리펜의 가격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KF-21이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스트우드는 워싱턴 DC의 국방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강당에는 미 국방부 관계자, 군사 전문가, 방산업체 임원들이 가득 모여 있었죠. 이스트우드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한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의지, 전략적 인내,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KF-21의 이륙 장면이 떴습니다. 회색 기체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었죠. 한국은 2010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트우드는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2000시간의 무사고 비행시험, 1년 반 앞당겨진 무장통합, 필리핀과의 첫 수출 계약, 인도의 도입 검토, 그리고 2040년을 목표로 한 국산 엔진 개발.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이스트우드가 청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과장하지 않는 현실주의였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F-35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필요한 것,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중견국들도 원할 만한 것을 만들었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스트우드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KF-21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엔진은 아직 외국산이고 완전 스텔스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이 전투기의 강점입니다. 현실적이고 운용 가능하며 지속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미 공군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F-35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스트우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체가 아닙니다. 보완입니다. F-35가 필요한 임무가 있고 KF-21이 더 적합한 임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예산과 정치적 제약이 있는 국가들에게는요.
그날 저녁 이스트우드는 한국 대사관의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가 그를 맞이했죠. 기사 잘 읽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이스트우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만 썼을 뿐입니다. KF-21의 성공은 한국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KF-21은 그 여정의 상징입니다. 이스트우드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의지의 역사였죠.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본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KF-21 양산 첫 호기 출고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될 첫 번째 실전 배치 기체였죠. 경납고 문이 열리며 새로운 KF-21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제기와는 달리 무장이 완전히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GBU-12 유도폭탄, 그리고 한국형 순항미사일까지. 이것은 더 이상 시험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투기였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하늘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 테스트 파일럿들, 정비사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년간의 밤샘 작업, 수없는 시행착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신념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이스트우드는 취재진 속에서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주국방이구나.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묵묵히 만들어낸 실체 말이죠. 출고식이 끝난 후 이스트우드는 경납고에 홀로 남아 KF-21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기체는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첫 시제기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베테랑이었죠. 이스트우드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벅찹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블록 2, 블록 3 국산 엔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스트우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겠죠.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1월 이스트우드는 마지막 추적 기사를 19포 T5에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KF-21 보람에 하늘을 되찾은 대한민국의 기적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나는 2024년 가을 한국의 KF-21을 또 하나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치부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고백한다. 나는 틀렸다. KF-21은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옳았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단계별로 나아가며 절대 멈추지 않았다. 엔진 문제를 인정하고 15년 계획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완전 스텔스가 아니라는 비판에 우리는 현실을 택했다고 대답했다. 기술 유출 위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로 극복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이것은 중견국이 강대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가능성의 증명이다. 필리핀이 선택했고 인도가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주목할 것이다. 한국은 하늘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하늘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 기사가 게재된 날 사천의 활주로에서 KF-21 양산 1호기가 첫 비행에 나섰습니다. 회색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마하 1.8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지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이미 다음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호기 점검, 블록 2 설계 검토, 국산 엔진 개발 회의. 그들에게 완성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없는 진화만이 있을 뿐이었죠. 이스트우드는 워싱턴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보라매가 날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다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KF-21 보라매. 대한민국이 하늘을 되찾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블록 3이 완성되고 국산 엔진이 장착되고 전 세계 중견국들의 하늘을 함께 지키는 날까지 말이죠. 브렌트 이스트우드는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한국이 옳았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그리고 KF-21 보라매는 21세기 중견국들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하늘은 더 이상 강대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가진 모든 국가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문을 열었고 보라매가 그 길을 날고 있었습니다.